기본계획입니다. 1번 기본계획 특성에서 기본계획의 포인트 하나만 딱 찍으라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함정은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게 포인트고요. 2번 법적 성질은 5월달에 안 중요, 내용도 안 중요. 5월달에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간첩이 정한다? 국장. 이미 암기되어 있는 거예요. 넘겨보면은 박스에 수립기준 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2번이 딱 한 번 나왔어요. 2번이 한 번. 여건변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할 거. 절대 중요하잖아요. 읽어보면은 기본계획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절대 중요하잖아요. 여태까지 지문 한 번 나왔으니까 중요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2절 이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방향 제시하니까 원칙은 어디에다 합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에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가봅시다. 기본계획 수립을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자가 누구냐 묻게 되면 딱 광역은 둘 이상 도시지만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니까 물어보라마나 자기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만 그래야 되거든요. 여기는 누가 나온 문제야, 누가 나오면. 예, 도지사가 나오면은 안 속아요. 예, 도지사는 나올 일도 없고, 안 속는데 문제는 국장. 얘가 나오면, 곧잘 속아, 얘가 나오면. 자,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구? 그때는 국장이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그때는 국장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이 국가계획 관련되면 이게 물어본다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국장이라니까 국장은 절대 안 된다 딱 잡아놓고 도시기본계획 국가계획 관련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국장은 안 돼.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수립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러면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의 수립 대상 지역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의 도시지. 그러니까 원칙은 당연히 하나의 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에다 하겠죠.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이 하는데 이게 원칙은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시군은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거든요. 하여야 한다는 의무지만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러이러한 시군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시군이 두 개 있는데 그거를 암기해야 돼. 그 암기 중요하니까. 그 시군이 뭡니까? 하면 첫 번째 두 가지.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또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 10만 이하 되는 시군은 안 할 수도 있다. 주로 함정이 위가 함정. 밑에 내용이 있지만 밑에 내용 함정 C 곤란한 거 밑에는 아직 안 써먹더라고. 무슨 얘기냐?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이에요. 모두 포함. 관할구역 전부에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고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광역도시계획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광역의 내용에 뭐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자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하는데 전부에다 뭐가 수립됐다? 광역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의 내용이 봤더니 기본계획 내용이 이렇게 몽땅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광역이 있으면 기본계획이 뭐 하는 거예요? 방향제시. 광역이 뭐 하는 거예요? 방향제시.
똑같은 방향 굳이 두 번 만들 뭐 있냐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요. 그래서 관할교육 전부에다 광역도시계 수립되고 수립된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안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O의 X요? 뭐 대답은 자기 마음이에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 생각. 시군은 생각하고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가 들어봐요. 자,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시군은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 속으로 웅웅울면서 원칙은 맞고 예배 틀리고 이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거기서는 O냐 X냐 이 말을 해야지. 뭐라고? O 그래야지. O. 시장 군수는 다시 2번. 시장 군수는 관할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X. 그러면 X 그래야지. 예외를 없이 만들면 그 편은 X 되는 얘기고. 그래서 원칙은 하나의 도시에다가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안 하는 시군도 있더라는 얘기고 또 인접 도시를 포함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또 인접 도시가 어딘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접 도시 뭐 여기지. 인접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뜬다. 인접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하면은 됩니다. 자, 인접시군 포함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협의해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립자도 받고 지역도 받고. 자, 기본계 만듭시다. 앉아서 할래요? 나갈래요? 나가야지. 나가서 뭐 할래요?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를 해요. 기초조사인데 기초조사는 책 보게 되면은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냐 그러면 책 48페이지 설명했습니다. 맨 밑에 1번. 자, 수립원칙, 관할구역, 특별광역시, 특자의 특시장구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예외 나왔죠. 다만 이 시군은 안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제를 같이 하던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안 할 수 있고 2번 관할구역 어디라고? 전부. 광역도시계 수립되어 있고 수립된 시군에서 광역도시계 기본기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시군은 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립이 예외해가지고 인접 포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 인접 시장으로서 협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인 확정권은 조금 이따 하기라고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3번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기초조정청인데 1번 준용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광역도시계 수립의 경우 13조 기초조사 14조 공청에 준용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초조사는 이거죠. 기초조사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형, 교통, 환경 어쩌고저쩌고 조사 측량 끝맺음이 하이한다. 똑같이 하이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조사가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조사 측량 하이한다고 생략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 항목이 있어요. 추가 항목이 뭐냐 그러면 자 기초조사 항목에다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형, 교통, 환경 법이 이만큼 있으면 광역에서 이만큼 했으면 관리계획도 그만큼 하고 추가되는 게 그것 말고 두 가지를 더 하라고. 두 가지 더 하라고. 뭐 더 하라고? 포함 내용. 자, 시도 시장으로서는 기초조사 내용에 가로 안에 토지 적성 평가하고 가로 안에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시킨다. 아, 추가된 게 있구나. 적성 평가가 추가되고 재취약성 분석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 적성 평가도 해라. 재취약성 분석도 해라. 하는다는데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있어요. 그게. 그때 면제가 생략사 해가지고 뭡니까? 쫙 읽어봤더면, 자, 5년 내에 또 하면 안 해도 된다. 무슨 얘기냐? 적성평가 한지 5년도 안 됐는데 또 적성평가 한다고.
재취약성 분석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또 한다고. 왜 5년이냐?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5년이요, 5년. 5년 안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5년 안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5년 내에 또 한다 그러면 그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기초조사. 기본교육 수립할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요. 생략하고 뭐가 생략한다고? 추가 항목에 있는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지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박스 필요가 뭐 박스 그건 읽어보면 되겠죠. 5년 내 어쩌고저쩌고 생략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의견 정치. 자, 의견 정치가 나오는데 의견 정치는 주민의 의견 정치인데 아까 어쩐다고 해? 광역 절차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너도 뭐네? 공청회네. 공청회니까 너도 누가 있네? 전문가 있네. 그러면 의견 정치가 생략이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되는데 자 지방의회 그러면 또 어디라고요? 자기 지방. 딴 데 가지 마. 딴 데 가지 마. 자기 동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의회. 며칠 내에 대답할 거예요? 30일. 똑같이 나와야 돼요.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립해가지고 가겠죠, 이제. 수립해가지고 또 승인, 여기서는 승인, 확정 똑같은 말이니까. 승인, 확정. 자, 그러면 승인권자가 누구냐? 직근 상급이죠. 승인하기 위해서 번화마나 협의는 하겠지. 분명히 관행장 쓰겠지. 심의 그러면 분명히 도시기획위원회 쓰겠지. 자, 승인 그러면 자 승인만 잡으면 되니까 직근 상급인데 수립자가 누구였냐 봤더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였냐 아니면 일반적인 시장, 군수였냐. 6명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관님끼리 6명이. 자, 그러면 시장, 군수 가게 되면 번화마나 도지사, 승인 이렇게 쓸 것이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가면 국장 승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국장이 승인했는데 지금은 국장이 승인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확정한다고요. 본인이 직접 확정.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답으로 나온다고요. 옛날에는 국장의 승인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장 승인이 아니고 어쩐다? 직접 확정한다. 직접 확정.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국장도 없네, 그러면. 그러면 협의는 마음 놓고 뭐라 하겠네? 관계행정기관의 장인. 관계행장. 그러면 관행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고요? 30일 내에. 옛날에는 국장이 있었는데 국장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도시기본계획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관행장하고 협의할 때 국장도 좀 끼워줘라. 국장하고도 협의 좀 해라. 이렇게 바꿔놨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저 국장도 끼워줘. 국장하고도 협의하는 얘기요. 그리고 심의는 당연히 어디라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협의가 먼저요, 심의가 먼저 그러면 심의가 나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또 생각이지.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가 직접 확정하기 위해서 관행장과 협의하고 확정했죠. 그럼 이걸 또 궁금할 거 아니야. 의견 줬으니까. 너 궁금하지? 봐라 이런 얘기요. 주고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어디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 공보. 지자체니까 공보에다 공고한다. 며칠 이상? 30일 이상. 어쩌라고? 와서 보고 가라고. 자, 그러면 도지사는 승인했으니까 누가 궁금해요? 궁금하지? 주고. 협의했던 기관장 주고. 들고 가세요. 그러면 오케이. 들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공부에다 공부하고 30 이상 열람. 똑같아요. 이 내용이 기본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이나 광역이나 별반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계획은 둘 따지면 광역이 출제 가능성이 50%면 기본계획은 80%.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무조건 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본계획 무조건 나고 광역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그렇게 봐줘야죠. 그러면 굳이 책 안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 내용 들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52페이지 뭐가 하나 있냐 그러면 기본계획에 정비가 있는데 1번 재검토죠. 재검토. 몇 년이면 강사에 변한다? 5년. 이 기본계획이 장기계획이면 장기계획. 우리나라 대부분 기본계획이 2020이에요. 2020. 무슨 얘기냐? 대부분 기본계획들이 2000년에서 시작해가지고 2020년 바라본다고. 혹시 원주시 기본계획 본 사람 있습니까? 안 봤나요? 그러면 우리가 20년 다 이렇게 멀리 뒤를 바라보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가게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변화가 생길 테니까 변화가 생기면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얘기요.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 정비. 행정계획의 재검토는 5년이다. 행정계획 재검토는 5년 기억하시고 2번 반영인데 그거는 이해해야죠.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시장수는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에 반영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본계획 이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광역이 오고 늦게 국가계획이 오게 되면 기본계획 내용이 국가계획이나 광역 내용하고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본계획을 광역이나 국가계획에 맞게끔 뜯어 고치라 이런 얘기요. 반영하라 그 말은 뜯어 고쳐야지 이런 뜻이요. 그 말은 상위계획에 우선한다 이런 뜻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입니다. 기본계획 옳은 거 1번. 시장 우선은 관할계획에 대해서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인접시군 포함해서 할 수 있답니다. 2번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 내용과 다를 때는 국장이 결정을 한다. 웃기지 말아야지. 광역이 우선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지역 경쟁을 같이 하지 않냐. 인구 7만 명의 구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7만 명의 그랬으니까 7만 명의 10만 이하니까 되고 4번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공청회 할 수 있다.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5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안 받습니다. 직접 확정합니다. 5번 보면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항상 쓰기는 이렇게 4명 뭉쳐서 쓰더라도 시험 문제는 광역시장은 특별자치시장 하나씩 툭툭 떼서 낸다는 얘기요. 시장, 군수는 도의사 승인받는다. 열심히 한다면 군수는 도의사 승인받는다. 이렇게 낸다고. 붙여 쓰든 띄어 쓰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기본계획까지 가볍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입니다. 5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기본계획과 광역이 방향을 제시했어요. 자, 이쪽 와가지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광역과 기본계획이 이렇게 하자라고 방향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면 관리계획이 그 방향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돼. 집행을. 방향을 제시하면 집행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광역과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광역하고 기본계획에서 얘가 할 수도 있고 얘가 할 수도 있고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도로를 갖다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데 기본계획 보면 기본계획이 보통 20년 단위의 계획이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한다? 도로 만든다. 언제부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것은 뜬구름을 잡아도 너무나 뜬구름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를 줘, 단계. 단계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단계? 들어봤죠? 어디에서요? 단계동?
원주 사람들은 단계도. 단계별 집행계에서 1단계 집행계, 2단계 집행계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얘가 2000년에서 5년까지, 5년에서 10년까지, 10년에서 15년, 15씩 이렇게 있다고. 단계별로. 그러면 이 도로는 몇 단계다? 3단계. 그러면 언제부터? 2011년부터 15년 그 사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이에 가서 봤더니 도로 필요 안 필요? 안 필요. 그럼 어쩐다고? 재검토 한다고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이거 필요 없다니까 이런 거. 근데 아니라다 할까 예상대로 필요한 게 예상대로. 나올 걸 예상해서 만드는 거니까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자 진짜 필요한데 그러면 얘가 도로 만들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가 와가지고 관리계획이 와가지고 자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오케이 저기서 저기까지가 도로야 라고 결정을 빵 하고 주민 여러분 여기 도로 결정됐습니다. 고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럼 결정됐다는 사실 알죠? 그럼 이렇게 도로만 관리계획이 결정 빵 해놓으면 그럼 또 도로가 나옵니까? 공사해야 됩니까? 공사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공사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도로가 나온다고. 이 내용이 전부 다 뭐라고? 도시관리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하냐?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집행계획인데 먼저 뭐 하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먼저 만들고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이렇게 총설 내용 이렇게 또 분리하는 거예요. 총설에서는 자 먼저 만들어야지 일단 계획을 만들어야지.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 이게 경운기 소리 아닙니까? 이거 차 소리가 아니고 경운기 소리 같은데 이거. 결정이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봐야 되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내용 해가지고 1. 뭐라고요? 지역지구 2. 구역 3. 기반시설 4. 개발정비 5. 지구단위 6. 입지규제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 먼저 이렇게 도로 만들고 도로계획 만들고 결정하고 공사는 어디서 한다고? 여기 가서 공사한다고. 이 전체가 뭐라고? 도시관리계획. 자,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은 몇 개 있을까요? 원주라는 도시는 하나니까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몇 개 있다? 1개.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은 몇 개 있을까요? 엄청 많다.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은데. 몇 개 정도? 한번 말해봐요. 2만 개? 2만 개? 그것은 원주에 초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도시관리계. 원주 도로 만드는 거 전부 다 도시관리계. 원주의 주거지역, 상업종업지역 전부 다 2만 개가 아니고 몇백만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 도시관리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시관리계죠. 근데 그걸 지금부터 하는데 그럼 뭐 하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여기다가 도로 하나 결정합시다.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만든다라고 도로 만든다. 계획을 만들고 입안하고 그리고 결정 고시하는 거 이 절차 이거를 다 해서 뭐라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이게 도시관리계획이요. 근데 이 계획을 만드는데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만들 것이냐. 입안부터 이제 하나씩 봅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건 책 보면서. 그래서 다시 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의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는 자 눈을 한번 읽었으니까 어떻게 읽으라고? 잘 그러지 말고 하나의 도시에 개발정비 보전유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함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함정 없다. 그렇게만 읽고 관리계획의 내용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5월달에 이 법적 성질 얘들은 모의고사 시험에는 아주 잘 나와요. 모의고사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예비고사, 예비고사. 본고사에는 안 나와요, 본고사에는. 그 설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은 모의고사 보고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공부할까 말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돼요. 포기 못하게. 5월달에 합니다. 5월달에. 넘겨보면 3번 행정계획과 연관관계 있죠? 그건 알아야지. 도시관리계획 광역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거 잘 나와요. 도시관리계획 위에 뭐가 있다고? 기본계획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광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야 돼요. 안 맞으면 어쩌죠? 위반하면 아까 얘기했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부적합하면 그 말은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상위가 우선한다. 하위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위 그래도 유효하다. 왜 달라진다고요? 하위를 먼저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상위 나오면 근다고 먼저 만든 하위가 무효는 안 된다고 상위에 맞게끔 바꿔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내용에서 1번 도시관리 도수하고 계획설명서 1번 국장 자 수산장 보기면 회장 시도 시장수 얘들이 위반자 국장 회장 시도 시장수 얘들이 계획을 만든다. 얘들이 지금 위반자는 토지관리 위반할 때 대의력 인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관리계획 도서 계획 조서 이를 보좌하는 계획설명서 기초에서 결과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 등을 포함해서 만든다. 이것은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어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1번을 딱 읽고 무슨 생각이요?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에 그리고 서류도 꾸미는구나. 이 정도만. 무슨 서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도에 그리고 서류 꾸민다. 그렇게 말고 밑에 2번 밑에 박스 필요도 없고 2번 차등 위반은 스스로 알아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수익 기준은 국장이냐 간첩이냐 선택하세요. 누구? 국장. 넘어가고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암기됐으니까. 도시관리계획 위반죄 그런 사인데 도시관리계획 위반 만든다. 누가 만들까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위반은 누가 합니까? 하면 생각합시다. 생각. 자, 서울특별시에 있는 공원계획은 누가 만들까요? 특별시장이. 자, 성남에 있는 공원계획은 누가 만들까요? 성남시장이.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원계획은 누가 만들까요? 그것은 광주시장이. 목소리 작아지지 말고 광주시장. 근데 자, 성남에 있는 도로계획은 누구예요? 성남시장. 광주 도로계획은 광주시장. 서울 도로계획은 서울특별시장. 자, 광주하고 성남을 잇는 도로계획은 누가? 뭘 고민해요? 이쪽은 누구 거라니까 성남시 거, 이쪽은 누구? 광주시 거, 누구? 아, 성남시장, 광주시장 해야지. 연결되면 같이 해야지, 같이. 둘이 같이. 2층까지 연결됐는데요? 아, 그럼 다 와라, 그러면 다 같이 하게. 여주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다 와라, 그러면 다 같이 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 이상 도시를 거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쩐다고? 같이 한다, 같이. 이때는 같이 하는데, 꼭 시장 썼다고 시군 2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많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둘이 어쩐다고? 같이 해야지. 같이 한다 그러면, 협의해서, 야, 우리 같이 위반할까? 오케이. 같이 할게 돼. 광수생, 그러지 말고, 이번엔 내가 하니까 나중에 네가 해. 얘가, 아니야, 그러면 이번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 이럴 수도 있고, 이번에 네가 해. 이번엔 네가 이럴 수도 있고, 서로 하겠다고 우길 수도 있고, 못 하겠다고 버틸 수도 있고, 뭐가 안 된다고? 협의가 안 된다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때는 얘들 위에 누가 보입니까? 도지사. 그때는 도지사가 네가 해 라고 지정해 준다고. 서울하고 성남이 걸치면 누가 한다고? 협의해서 공동하든가 위반자를 정한다. 안 되면 특별시하고 성남시 보지 말고 특별시하고 어디 걸쳤네? 경기도가. 이 위에 누가 있겠다? 국장이. 네가 해라고 정해준다고. 결론은 누가 해? 얘가 한다고. 결론은 여기서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위반자는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소가 위반한다.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그래도 그저 간다. 어떻게 하는데?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든가 위반자를 정하든가. 협의가 안 되면 자, 그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 시도가 걸치면 국장이 정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동고속도로는 그래서 인천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인천에서 강릉까지. KTX는 인천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예, 평창을 지나가지고 그것도 강릉까지. 그거는 누가 하냐고. 그것은 국가계획이에요. 국가계획. 그러니까 지자체 하는 것이 국가계획. 그건 누가 하는? 그때는 국장이에요. 그런 것은 국장. 또 일정한 경우는 도지사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관리 위반에서 도시관리계획 위반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위반하여야 한다.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든가 위반자를 정한다. 안 되면 국장이 정해주고 도지사가 정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칙이요. 그렇게 해도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예외. 누구도 한다? 국장도 한다. 도지사도 한다.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누가 나오겠어요? 회장. 누가 있으니까? 수산자원보호구요. 수산자원 회장. 국장, 회장, 도지사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누구는 못하냐? 주민. 절대 주민 위반 못함. 주민은 위반을 못함. 그거 알아내야 돼요. 거기까지 위반자니까 56, 57 한 방에 딱 끝난 거예요. 56 원칙. 특별시광시 특자자 시장군수. 1번 관할구역.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자 시장군수는 관할구에 대한 도시가 위반해야 된다. 2번 인접지역. 3번 인접지역 연계 위반. 그건 굳이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인접도시가 걸치면 둘 이상 포함하면 협의해서 하라니까. 협의 안 된다니까. 위에서 지정해 준다니까. 이런 얘기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번 예외. 국장. 국장 위반에서 국장은 살짝 가르치고 회장은 그래야지. 국장, 회장은 안 보이지만 있어야 돼. 안 보이지만 회장이 있어야 돼요.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행정 요청에서 토지관리를 체크합시다. 위반할 수 있다. 국장, 회장은 할 수 있다. 박스에 몇 개 있어요? 3개. 안 중요. 절대 안 중요. 2번 도지사. 도지사는 줄 거 넣고 또 뭐? 맨 뒤에 가서 위반할 수 있다 줄 거 넣고. 그거 더 읽지 말아요. 도지사는 위반할 수 있다. 박스 안 중요. 위반 제한. 위반 제한은 중요 표시해가지고 100%나 100% 위반 제한. 위반 제한 안 낼 수가 없어요. 위반 제한은 뭐냐 그러면 주민이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반할 수 없는데 위반하자고 말도 못합니까? 말은 하겠지. 말은. 위반하자. 말은 하지 말은. 말을 하는데 위반자인데 위반자는 중요 부분이니까 누가 제한하냐? 주민. 이때 주민에는 이해관계인 포함의 제외냐? 포함한다. 포함. 그러면 주민이 제한할 때 주민이 시장한테 시장님 이거 만듭시다. 말할 때 그냥 시장한테 시장님 저기 단계도에다 공원 하나 만듭시다. 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단계도에다 공원 만드는 계획을 만들어봤는데 지도를 보여주면서 위치는 여기 있고요.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내가 이런 조사를 쫙 해봤는데 이렇게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제안해야 되겠어요? 그냥 얼굴 들이대고 말로 해야 되겠어요? 서류를 들고 와서. 그러면 제안받은 자가 봤더니 괜찮으면 어쩐다고? 위반하자. 위반할 때 아까 지도 그리고 서류 꾸민다 안 꾸민다? 꾸민다. 그 꾸밀 때 이거 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그거 써야 돼요? 주민이 들고 온 거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써야지. 아까 왜 버리냐고. 주민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왔어요. 지도 그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으니까 지금 하자한다. 게 맞으니까. 안 맞으면 하지 마 그래야지. 맞으니까 한다고 하면서 그럼 그릴 때 딴 데다 그리려고? 그건 아니지.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시관리에 떠서 보호자는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안하면 위반자는 어쩐다고? 위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그래야죠. 그러면 지금
527페이지 맨 밑에 1번 설명됐습니다. 주민 이해관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 위반 순자계 도시관리계 위반 줄거 봐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세는 도시관리계 도서와 계획서면서를 첨부한다. 도시관리 도서 계획서면서 첨부한다. 서류 들고 그랬죠? 넘어갔죠? 그러면 5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국장시도 시장호수 그자가 위반적 위반자 제한을 도시관리계에 반영할 경우는 중요하다 말 안 했어요. 혼자 생각을 줄 좀 끊지 말라고. 제한을 반영할 경우에는 아니 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보고 우리가 암기할 거는 줄거놓고 암기를 하고 자 국장시도 시장호수 위반자는 제한을 도시관리에 반영할 경우는 제한세에 첨부된 도시관리계 도서와 계획서면서를 위반에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런 얘기니까 처음에 나와도 중요성이 없잖아요. 이런 서류 넣으면 나중에 그 활용하는 거 이런 얘기고 중요한 것은 58페이지 박스가 중요해. 위에 박스 뭐 제한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주민이 위반하자고 제한하는데 시장이 그래 뭐 할 건데 라고 물어. 뭐 할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하고 제한할 수 있는 내용에 도시관리계 몇 개 있다고? 몇 개? 6개. 그 중에서 무엇을 제한할 수 있냐? 첫 번째 뭐 하자고?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합시다. 정비합시다. 개량합시다. 기반시설 도로 하나 만듭시다. 공원 하나 만듭시다. 주차장 하나 만듭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다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합시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듭시다. 이런 제안할 수 있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듭시다. 근데 우리 이 공부 왜 해요? 1번 합격해서 자랑하려고 2번 실무하려고. 그럼 실무하다 보면 분명히 아파트 부지를 찾아주세요. 아파트 부지를 건설회사가 아파트 부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실무하게 되면 이런 건 하나 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수 1, 2, 3, 4, 5억 나올 거 아닙니까? 아파트 부지 찾아주세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와요. 건설회사가 소장님 거기 원주에 괜찮은 아파트 부지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건설회사한테 그거 어떻게 찾는데요? 이러고 물으면 건설회사 뭐라 했어요? 됐어요. 저는 뚝 끊어버렸겠죠. 아파트 부지 찾아주세요 그러면 아파트 부지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있죠? 없어요? 있죠. 어디 가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도시공원 그런 데는 있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찾으러 다니면은 LH가 뭐라 그래요? 니 오지 말고 건설회사 직접 와서 입찰하라고 입찰.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땅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그것은. 건설회사 그 땅 봐도 우리한테 주겠습니까? 택도 없지 그것은. 그러니까 찾는다는 말도 안 되고 그럼 어쩐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에 만든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가서 물어볼까요? 여기서 아이고 됐어요. 내가 만들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구단위 공부해가지고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넘겨줘야 찾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어디에서 건설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아파트가 건축 허가가 나와요. 주상공 안에는 아파트 지을 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사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싹 파는데 몇 명이 버텨버리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녹지지역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중개입니까? 컨설팅입니까? 컨설팅이지. 중개로 가면 수수료 5천만 원 받을까? 컨설팅 가면 5억, 10억도 받겠네.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연구. 그런 게 하려면 이런 내용들 공부를 잘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지정합시다. 지구단위 계획 만듭시다.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누구한테? 시장한테 가죠. 시장님 지구단위 계획 만듭시다. 뭐 하게? 글쎄 공법선생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지 말고
여기에다가 아파트 건설하는데 어쩌고 해가지고 큰 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몇 도로가 있고 이만큼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파트 만들려고 하는데 녹지적이니까 몇 세 칠 것이고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이 계획이 원주시하고 좀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밀고 들어간다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줘야 뭐하게? 아파트 700세대 하게. 그럼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원주시에 그래 기다려봐. 이쯤 돼버리면 이쯤 돼버린다고 이제 자 원주시 전문가 다 모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고 심의 거쳐가지고 이 부분 어쩌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 보완 몇 번 보완하다 보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부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길을 그런 말 할 수가 있다고. 세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 보니까 밴드에 특별한 밴드에 뭐가 올라왔냐 그러면 한 분이 그분이 좀 연세가 있는 분인데 연세가 민증에 5자 들어가면 연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는 5자 다 돼가면 그분도 있죠. 5자 다 돼가는 분이 자 물류창고 부지 2,000평을 찾습니다. 물류창고 부지 2,000평 찾습니다 해가지고 매수 손님은 대기되어 있고 위치가 포항도 좋고 영천도 좋고 어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에 딱 요즘은 대부분 밴드에 밴드 카페 밴드거든요. 물류창고 부지 2,000평 찾습니다. 2,000평 찾습니다. 확실한 매수자 대기되어 있습니다. 어디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전화를 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서 웃고 있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어버리는데 왜 웃어버려요?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뭐냐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린 것 같지만 이걸 보고 전화 단 한 통도 안 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건 올리는 방법이 틀렸어요. 제가 자꾸 실무 얘기하는 것은 올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방법을. 밴드에 또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고. 물류창고 부지. 물류창고가 뭐예요?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부지. 물류창고를 갖다가 2,000평 짓는다. 그런 부지, 그런 땅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건설회사가 이런 데서, 그 회사에서 이런 데다 내가 물류창고 2,000평 필요하니까 좀 땅 좀 찾아달라. 얘기하니까는 오케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정리해야 돼요. 물류창고가 뭐라는 걸 정확히 알고, 물류창고 뭡니까? 인터체인지 인근에다가 대부분 물류창고 별거 있습니까?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거 싸놓고 보내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땅이 토간농자, 주상공로, 개생보 중에서 어디가 이거를 모른다고. 이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무슨 지역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물류창고 부지 2,000평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찾아내질 못하니까 정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못 올리니까 이분이 땅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여기에 맞은지 안 맞은지 여기도 모르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 버린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땅을 갖다 어디요? 계획관리하고 지금 생산관리직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부지인데 이게 어디에 나온지 모르니까 이거 받은 사람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던져놓고 기다리고 왜 전화 오지? 보고도 모르니까 전화하고 이런 문제에 나와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올릴 때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런 거를 합격한 다음에 또 배워야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디 가서 다음 주 가면 용도 지역안의 건축장 거기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어디 해야 되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보여줄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뒤져야 되냐 그러면 저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페이지요 그러면 82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뒤져야 돼요? 103페이지까지 뒤져가지고 그 땅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땅 이러고 말해야지. 누가 그거 찾아가지고 중개하냐고. 자기도 모르니까 대충 넘기면 남도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 버리지.
아주 운 좋게 그 중간에 누군가 한 명 껴있으면 이게 금액이 켜지면 자 A한테 갔다, B한테 갔다, C한테 갔다. 모르면은 계속 넘겨 계속. 그러니까 앞에 다리만 계속 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누군가 우연찮게 누군가 한다 그런 내용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르면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를 나중에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창고 부지 2,000평은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건축물의 종류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21가지. 그러니까 21가지.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면 땅 찾는 방법만 해가지고 책을 하나 내면은 이거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요? 괜찮겠죠? 중개사들한테. 땅 찾는 방법. 그러니까 종류만 막 해가지고 물류창고 부지 찾는 거, 돈사 부지 찾는 거, 연소부 찾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책 열심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실무 1 해가지고 땅 버는 방법, 2 땅 찾는 방법, 그래서 땅 찾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 보고서 합격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 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몇 개는 써놨으니까 지금. 그러면 물류창고 이것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이 물류창고 부지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 만들려고 얘가 나왔어요, 지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요. 산업유통, 산업이 뭡니까? 산업이면 공장, 유통. 그게 여기서 말하는 유통, 물류창고 같은 거, 유통. 그러면 이런 창고 지을 수 있는 땅들은, 공장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별로 없다고.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이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대기업이야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지만 조그만 민간이 개발이 어려우니까 공장 짓기 어려우니까 창고 짓기 어려우니까 산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해줄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규제 완화한다 해가지고 이제 일반인들도 물류창고 지을 수 있는 단지 조성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거를 하려면 뭐가 들어간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면은 그게 빵 지정되면 거기는 공장이든 물류창고를 지을 수가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상태에서 뭐가 하나 또 들어오냐 그러면 용도지구 암기했나요? 못했나요? 용도지구 특보. 네. 제가 운만 띄우면 다 나오네 그래도. 예, 특보 여기다가 이렇게 특보 그다음에 뭐라고? 화재, 경고, 개복치. 개복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물고기. 봤어요? 동화책 애기 커요, 작아요? 이만커요?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안 타고 다녀? 그럼 안 맞구만 그거. 저거 얘기하면 거짓말 한 줄 알고. 인터넷 가가지고 개복치 한번 쳐보라 뭐라 나온가. 사람이 타고 간다고 사람이. 또 말을 안 믿어. 아니 동화책 말고 실제 그 동영상이 인터넷 돌아다닐 때 지금 한번 봐보라고. 개복치가 생선인데 엄청 커요. 고래보다는 작지만 엄청 크다고 개복치가. 보고 비싸게 생겨가지고 둥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그거 타고 가는 게 하나 동영상이 떠들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빨리 쳐봐요. 그냥 거기 핸드폰에다 있나 없나. 그럼 개복치가 뭐라고? 생선이라고 그랬나? 그런 생선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엄청나게 큰 거. 뭡니까 거기 엽기 동영상 올리는 그 카페 있죠? 그 카페 모릅니까? 엽기 유머 올리는 카페 그거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개복치 타고 다니 개복치가 가니까 사람이 많이 알고 봤더니 밑에 생선 타고 다닌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개복치가 생선이다. 특보, 화재, 경고, 개복치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할까요? 자, 우리가 여기가 경관지구다. 경관지구 왜 지정했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규제. 무슨 규제하려고? 경관을 해친 행위하지 마라. 규제하는 거요. 용도지향, 높이지향 막 하는 게 규제합니다. 규제. 찾았습니까?
찾으세요? 네, 거기 타고 가요. 그 있잖아요. 하천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 거짓말이 아니고. 개복치가 엄청나게 큰 생선이니까 사람이 타고 다닌다고, 그 위에서. 순한 생선. 자, 그럼 이렇게 경관직인데, 경관직이 왜 나왔다고 규제하려고. 근데 경관직을 갖다가 폐지합시다. 폐지. 용도 폐지. 폐지하게 되면은, 경관직을 없애버리면 규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규제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규제를 대체하자. 무엇으로? 지구단위로, 지구단위로. 그래서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자. 그런 제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 번째가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게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걸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반인설 설치점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증명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 개발진흥 지정하자, 용도지구 폐지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 지, 개, 폐 이리 갈 거예요. 어차피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여기까지 암기하시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하기에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 요건부터 해서 잠시 쉬고 계속 해야 되니까 잠시 쉬고 계속 합시다.